극단적인 예로 강남만 올라가고 다른 지역은 하나도 안 올라가고 있다면은, 그런 상황에서 가계부채도 안 늘어나고 있으면은 자기는 크게 신경 안 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강남만 올라가고 딴 데 안 올라가면 자기는 신경 안 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강남만 올라가고 딴 데 안 올라가도 가계부채가 안 늘어나면 자기는 신경 안 쓰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본인은 가계부채가 안 늘어나면 신경 안 쓰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은 없기 때문에 자기는 번지는 것을 보면서 판단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올 5월에 경제 유튜버 간담회를 한 유튜버 중에 한 명이고요. 주식과 부동산 시장을 20년 넘게 분석해온 애널리스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라는 내용의 책을 냈습니다. 피크아웃 코리아를 이어서 한국이 계좌 이민이 시대인데 결국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할 것 없이 지수를 중심으로 장기 복리 투자를 한 것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책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내지 않고 올해 낸 이유는 새 정부가 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을 성장시키려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브록을 통해서 반영했기 때문이고요. 책의 뒷부분에는 QR코드가 있는데요. 지금 사야 할 주식과 ETF를 담은 비공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 여러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저희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는데요. 일단은 기자단 간담회 때 하는 총재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금융부처가 부동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과거보다는 많이 중요해졌잖아요. 6.27 대책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시장의 과열을 잡기는 했는데, 금융부처가 주택부동산 대책을 내는 게 맞냐, 뭐 이런 비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윤석열 정부 이전까지, 그러니까 98년부터 우리나라는 F4라고 하는 한국은행, 하느니 통화정책을 하고, 금융위가 DSR, LTV 아니면은 대출 총액 한도 같은 6.27 같은 그런 정책을 내고, 감독원은 감독 기능을 하고, 그다음에 기재부는 예산이라든가 이제 해외 금융 업무를 하는데, 그래서 F4다 보니까 이제 4개 기관에서 좀 콜라보도 잘 돼야 되고 조율이 잘 돼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원래는 뭐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금융위가 굉장히 위세가 높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금융위가 국내 금융 정책을 총괄하기 때문에 뭐 너무나 당연한 그 위세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감독원은 감독 기능을 하는 거고요. 근데 또 통화 정책은 하느니 하니까 결국 한은과 금융위 2개 부처가 이제 수요를 총괄하는 그런 게 되겠고요. 그 2개 부처의 생각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재부가 세금으로 달라붙는 거거든요. 기재부 세제실이. 결국 주택 정책, 수요 정책은 금융위가 하고, 하나는 통화 정책을 하고, 기재부는 세제실로 달라붙어 가지고 이 3개 부처가 수요를 총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 하는 총재, 기재부 장관, 그다음에 금융위원장, 그리고 당연히 이제 대통령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대책들이 나올 건데, 이런 대책들을 내는 데 있어서 또 어떤 기관의 장이 되면은, 저희 윤석열 때 봤잖아요. 그냥 뭐 되고 나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원래 세상이라는 게. 그래서 이 3군데 기관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제 처장이, 부처장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창용 총재는 오랜 기간 이제 가계부채를 걱정해왔던 사람인데, 그래서 지난달에도 금리를 안 내리고 이러니까 집값 때문에 대출 늘어난 것 때문에 안 내린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기준금리 동결을 하니까 또 부동산 때문에 안 내리냐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행이 금리 정책을 통해서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라는 오해가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금리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금리로는 집값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은의 정책으로는. 근데 본인들이 이런 금리 정책, 즉 통화 정책을 하는 이유는 정책 공조가 필요하고, 근데 금융위 기재부랑 정책 공조가 필요하고, 정부의 여러 가지 공급 정책이라든가 국토부랑 같이 다른 여러 가지 또 정책이 필요한데, 본인이 금리를 막 낮춰가지고 시장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 즉 금리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자기는 생각하지 않지만은, 반대로 부추기는 건 안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패시브한 입장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 약간 본심이 나온 듯한 발언이 있었는데, 이거를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극단적인 예로 강남만 올라가고
다른 지역은 하나도 안 올라가고 있다면은 그런 상황에서 가계부채도 안 늘어나고 있으면은 자기는 크게 신경 안 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강남만 올라가고 딴 데 안 올라가면 자기는 신경 안 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강남만 올라가고 딴 데 안 올라가도 가계부채가 안 늘어나면은 자기는 신경 안 쓰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본인은 가계부채가 안 늘어나면 신경 안 쓰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은 없기 때문에 자기는 번지는 것을 보면서 판단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한은은 지난번에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를 물가는 2.0% 그리고 성장률이 0.8에서 0.9, 이게 실질 성장률이니까 물가를 더하면은 저희가 명목으로는 약 한 2.9, 즉 명목 3%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목 3%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8월에 당장 금리 인하를 할 요인은 없고, 오히려 연준이 또 9월에 인하를 하게 되면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좀 따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년은 또 1.8% 성장이잖아요. 1.6, 1.8 이렇게 성장하는 거니까 그럼 물가 2에다가 내년에 뭐 물가 약간 내려가서 1.8로 내려가고 성장률이 또 1.8이 나오면 3.6% 명목으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럼 명목 3%대 성장은 좋은 성장입니다. 좋은 성장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이유가 더 없어져. 그래서 일각에서는 막 죽겠다 하는 그런 소리가 나지만은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금리는 결국 한 번 정도 더 내려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일반적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내려가니까 시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게 또 있는 거죠. 뭐냐면 부동산이 이렇게 과열이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금리를 또 내려서 시장을 받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 정부 3년을 또 거치면서 이창용 총재 과거 3년을 보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기간에서도 어쨌든 주택시장 과열에 대한 그런 불안 얘기라든가 수도권 과잉 과밀 집중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느니 아주 열심히 했고, 하는에서는 자료도 되게 좋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뒷받침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사람이 어쨌든 하는 총재로서의 역할은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사람마다 생각은 조금 뭐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굉장히 한은을 공격하는 데가 좀 많아졌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냥 기준금리는 기준금리고 상품금리는 상품금리인데, 이제 상품금리를 이제 인위적으로 낮게 조정을 해가지고 가계대출을 폭 증가시키는 그 은행을 감독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기능이 중앙은행에 있거나 해야 되는데 저희는 감독원에 있어요. 그래서 감독원이 감독을 안 해버리면은 그냥 은행이 50년 주담대 만드는 거예요. 50년 주담대 만들고, 그 50년 주담대 만들어 대출 막 하면은 하나는 소방수로 나와서 불 꺼야 된다니까요. 기준금리 동결시키고 이러면서 결국에 아까 얘기했던 그 시중 민간은행에 대한 그 감독 기능은 감독원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감독원장의 어깨가 무거운데, 지난 윤 3년간 그 감독원에서 감독원장은 전반적으로 완화적이었어요. 24년 8월에만 강화적이었고 나머지 기간에 2년 동안 아주 완화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요새는 일본 책을 많이 읽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좀 이게 기능이 다 쪼개져 있어가지고 협력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어쨌든 금융위원회도 6.27 이후에 부동산 대책을 낸다고 했고, 감독원도 감독원장이 뭐 이번 주에 뭐 대박 발표가 또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어쨌든 이제 감독 기능 강화를 또 밝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부처의 그 주택 수요 내용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한은은 그냥 자기 할 일 다 하고 있다. 지금은 뭐가 안 하고 있냐면은 결국 금융위, 기재부, 감독원 세 군데가 그냥 잘해주면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기준금리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주담대 금리 같은 그런 상품 금리를 50년 만기 주담대 만들고 막 가상금리 일부러 막 낮춰가지고 주담대 올라가게 하고,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주담대는 위험률을 0.15밖에 안 하고 산업대출은 위험률을 0.6으로 하고, 그럼 은행 입장에서 여긴 위험률이 0.6이고 여긴 0.15면은 여기 4배 더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스템적으로 이런 제도를 완화적으로 설계하는 그런 놈들이 있는 거지, 이제 그런 거를 잡아가지고 구조를 고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어쨌든 요즘 이재명 정부 정책이 나오는 속도가 너무 늦어. 그리고 새로 신임 그 기관장이나 부처장으로 간 사람들도 뭐 대책 내는 거나 아니면 정책 내는 건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뭐 썩 마음에 드는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